네, 알라디너 TV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창비가 함께하는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오늘 주인공이신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저자인 은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책입니다. 와, 네, 이 책을 쓴 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비하고 알라디너 TV의 조합은 네, 뭐 어색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네, 국가인권위원회라니라고 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인 네, 주인공인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작점이 위원회에서 시작됐어요. 네, 네. 아마 이런 국가기관에서 사회적인 문제, 이슈에 관해서 뭔가 고민하고 또 그걸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쵸? 아주 귀한 시도이고 귀한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북토크 하면서 그 귀함과 소중함에 대해서 네, 이렇게 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너무 좀 잠잠해지나 싶으면은 다시 훅 이렇게 되고 이래서 네. 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오늘 구름 같은 관객과 함께 했을 텐데. 맞아요. 오늘 이 앞에 이렇게 네. 모이셔가지고 같이 눈빛 교환을 실제 하면서 있지만 그랬을 것 있는 같은데. 관객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그니까요. 또 오늘 아마도 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음. 뭔가 없지만 있는 관객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시국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요, 코로나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어차피 이제 혼자 작업하니까요. 제가 회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네, 집에서 글 쓰고, 책 보고, 이렇게 강연 있으면 가끔 외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산책을 많이 해요. 산책. 걷기. 네. 네. 그래서 요즘 산에 가도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식물 이름도 좀 알려고 그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산책 얘기하시고 식물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렇게 보면 꽃이나 식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남기시는 편이세요? 네, 제 인스타그램이 요새 녹색입니다. 다 중년 스타그램이라고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초록이 무성해요. 네. 그렇군요. 음, 왜 여쭤봤냐면 네. 저도 요즘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좀 뺏겨. 가고 네. 초록과 뭔가 꽃과 이런 자연에 뭔가 좀 끌리는 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겠죠? 네. 아름답고 위안이 되고요. 저는 이제 책 쓰고 이럴 때 여기 뒤에 음. 프롤로그에도 썼는데 이렇게 글 쓰다가 답답할 때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가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많이 이제 위안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무 숲 사이를 걸으면 좀 머리가 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의 치유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더더군다나 그걸 좀 느끼게 되는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짝짝. 대구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언어의 센스 누구 얘기일까? 은유 선생님 얘기인지 제 얘기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렇게 잘해보죠. 칭찬까지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산책하고 이러신다는데 책 나오고 나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같이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네. 불러주시는 곳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북토크도 제가 많이 나갔고요. 이제 줌으로 지난주 토요일에도 했고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하루에 한 두 번씩 검색해 보거든요. 있지만 이거 있죠, 없는 어느 아이들. 에고 검색, 은유 작가 이래가지고 막 해보는데 네. 책 어떻게 읽으셨나 보면은 다행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바랬던 것들, 그러니까 정말 몰랐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뒤늦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불법 체류자 막 이런 인식에 갇혀 있었는데 그 숨겨진 존재를 좀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많이 가졌답니다. 맞아요. 네,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인화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다.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네. 근데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런 말을 맞아요. 하셨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언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북토크를 가서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을 봐도 그렇고 뭐 리뷰에도 네, 그래서 진심은 통하는구나. 네,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니까 맞아요. 조금씩 열리는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같은 때 더더군다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바쁨과 느림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네. 그쵸? 뭔가 되게 그동안의 어떤 생활 리듬과는 좀 다른 리듬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그쵸?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그렇군요. 네, 북토크에서 또 그렇게 다정한 분들을 만나서 인사 나누시고 네. 그런 거고요. 네, 책에 이 잊지 마는 아이들의 또 잠깐 언급하시고는 있는데 네. 뭔가 잠정적으로 휴업 상태에 돌입을 하셨다고 저도 이제 은혜쌤이랑 친하니까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나 이제 당분간은 다 내려놓고 좀 쉬면서 뭔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쓰게 됐어, 쓸 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왜 휴업은 어쩌고 네.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시작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시작이요.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2019년 6월에 내고 좀 그동안 너무 1년에 이렇게 한 권씩 좀 묵직한 책들을 내서 조금 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잠정 휴업 상태로 돌려놓고 좀 책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한 작업을 좀 해보자. 연락이 와서 이게 뭐지? 저는 좀 부끄럽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사회적 문제에는 관심을 늘 두고 있었는데 거기 그들 사이에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회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놓친 아이들이 있었구나. 그것이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뭘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지금 쉴 때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살아갈 권리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네. 신분 번호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좀 알려서 좀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담당자 박혜경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법무부에 막 진정을 해도 인권위에서 네. 이거 국민들 여론이 안 좋다 이런 답변이 오고 뭔가 진척이 안 되니까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제가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네네네.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하신다는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딱 들었냐면 네. 은유라면 못 부리칠 제안이다 이것은. 왜요? 왠지 그간의 그 선생님의 작품들이나 글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잊히고 있거나 뭐 우리가 잘 발견해서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글을 쭉 써 오셨으니까 네. 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이야기도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주 노동이나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주 아동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잘 못했던 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은유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건 나의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초반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인문학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귀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되게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떤 그
어쨌든 위원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노동자고 그쵸.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네. 이런 마음이 저는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기획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 나도 몰랐던 문제면 사람들 진짜 모르겠네 아, 이 생각을 좀 네네네, 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는 뉴스도 늘 체크를 하고 르포를 제가 쓰고 네. 사회 문제에 늘 관심을 갖고 기사도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나도 모르고 있으면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아 내가 공부를 해서 이것을 잘 전달을 해야겠다. 공부도 하고 취재도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책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니까 관련한 뉴스들이 보이죠? 보이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진짜 잘 맞아요. 보도도 안 됐을 것 같고 그쵸 잘 안 아니 됐을 보도가 것 같은데. 됐어요. 오늘 이 잊지만 없는 아이들도 2018년도에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가 아니 경향신문에서 기획 기사로 이 아이들의 그 다뤘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뭐 동아일보에서는 그림자 아이들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다뤘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놓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진짜 다볼 수는 알아야 없잖아요. 보이고 네. 알아야 들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갑자기 맞아요. 들었고요. 아는 게 행동이에요. 정말로 예. 관심을 갖는 게 행동이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책 미리 읽어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감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책 너무 의미 있게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기도 하시고 백이표님 잊지만 없는 아이들 잘 보았습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마혜원님께서 용기 있는 결정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읽는 것만으로도 몸살나는 묵직한 책이었다고. 네. 네. 진짜 뭔가 묵직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쑥쑥 잘 이렇게 읽히게끔 쓰셨는데 네. 또 그게 또 잘 페이지가 안 넘어가게끔 맞아요. 붙드는 것도 있고 그게 또 인터뷰들의 어떤 그 진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읽는 것만으로도 묵직한데 여기 이제 5분 아이들, 5명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9명, 4명의 또 어른들 이렇게 해서 그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의 삶이 이제 막 오는 거죠 저희한테 육박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묵직한데 이분들 삶이 굉장히 이제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 네, 맞아요. 느껴져서 그럴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감이 네, 9명의 삶의 무게감이 전해져 오니까 그쵸. 네, 마음으로 읽어주셔서 그걸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이 은유 작가님 책, 이 잊지만 없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은유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시고 작가님을 좋아하는 팬들은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책을 읽는 분들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이랑 몇 번 이렇게 독자의 만남 같은 거를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로 그 모든 분들이 다 누구 하나 이렇게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뭔가 초롱초롱하게 보고 네. 마음으로 느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모르던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육성이 그대로 느껴져 마음에 찔림이 많이 왔어요. 라고 네, 말씀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있는데요. 정말 찔리는 책이기도 하고 그쵸 열리는 네. 책이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실제로 그 9분 만나시면서 네. 인터뷰 과정이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네 어떠셨는지. 인터뷰 과정이요. 이제 인터뷰 일을 고를 때, 네, 선정할 때 어떤 분을 할까 할 때는 이주 단체에서 만든 자료집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아동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어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삶의 실상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 네네네. 이래서 이제 또 박경영 선생님이랑 인권위에서 이렇게 또 섭외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너무 인터뷰할 때는 사실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아동들 개개인의 그 자료가 많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끌려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항상 만나면 다 제 예상을 뒤엎고 너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와서 네,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맞아요.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인터뷰는 정말 너무 좋은 대화의 수단인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 나오고 책 네. 내시고 선생님이 이제 그 인별그램을 봤는데 네. 인터뷰를 준비하신 자료들을 이렇게 네. 올리셨어요. 네. 근데 뭐 원래도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음. 사전에 준비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글을 쓸 때 어떤 글귀를 뭐 이렇게 필사해놨다가 그걸 어떻게 인용할지도 고민하시고 그쵸. 또 이런 그냥 단순히 뭐 녹음해가지고 듣고 그걸 풀어 쓰는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책에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네. 단순히 풀어 쓴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뭐 이 말이 더 좋을지를 찾아내야 되고 이런 네. 거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네. 좀 놓치는 게 있다 혹은 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있더라 어떠셨는지. 제가 막 준비를 한 이유는 저도 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아동이 이제 어느 날 아동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기 전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에 나타난 거지? 왜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기원부터 이제 네. 추적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와 이제 그 이주 노동자가 어떻게 같이 이제 살게 됐는지 네. 그런 뭐 사회학 책들 그리고 뭐 난민에 대한 책들 뭐 그런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맥락을 좀 파악해야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료를 막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어떤 구성으로 해야 네. 이 이야기가 좀 더 생생하게 독자들한테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자료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네.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뭐냐? 그거가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얻었던 거. 내가 준비는 못했는데 준비는 못했는데 현장에서 얻었던 거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처음에 우리 마리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료집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청각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있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너무나 모범적이고 착한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굉장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집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막 효녀 심청이도 아니고 네. 부모님 막 봉양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처럼 나와서 저는 이 아이가 힘들 땐 어떡하지? 막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이가 이제 자기의 다양한 어떤 네.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자료집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들만 좀 있었다면 여기서는 힘들어요. 뭐 부모님이 나한테 문제집도 한 번 사준 적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래요. 어떻게 잘해요?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맞아요, 너무 맞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 신뢰가 가고 맞아요. 친근감도 가고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맞아 저런 문제가 있지 우리 다 문제 없이 사는 가정 맞아.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랑 싸우기도 하고 음. 또 화해도 하고 지지고 볶고 정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좀 안도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불평불만이 아이한테 터져 나오지 않았다면 좀 뭔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할까. 맞아요. 근데 우리랑 사는 거 똑같구나. 진짜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게 책을 펼치기 전에는 네. 이 앞에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딱 달려 있으니까 네. 머릿속에 일단 상상하게 되잖아요.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자연히 이건 되게 고정관념 같은 건데 네. 선입견 같은 건데 정말로 그런 힘들게 착하고 힘들게. 막 이렇게만 일단은 그런 선입견은 떠올랐는데 실제 막상 열어가지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네. 정말로 그냥 옆집에 살고 있는 학생, 옆집에 예. 살고 있는 아이 같은 걸로 막 네. 저는 뭐 싫고요, 공부하기 네. 싫고요, 막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정말로 그게 되게 더 생생하게 많이 그쵸. 네.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독자분도 마리나 읽고 있는데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다 육성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네. 그 육성에 담긴 삶 같은 것들이 네. 다
되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네. 오늘 또 채팅창에 계속 같이 참여해주시고 계신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인터뷰를 참 많이 했다. 그랬을 때 맞아요. 약간의 불편한 마음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일이 또 인터뷰의 능력이겠지요라고 고맙습니다. 네 적어주셨고 서재님 한일전 야구 틀어놓고 음소거 한 후에 귀로는 이걸 또 듣고 계시다고 네. 네. 바쁘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고 네. 네, 아주 귀여운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꼼꼼하고 겸손함, 뭐 정확한 분석이세요라고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소감이나 이런 것들 같이 나눠주고 계시는데 책을 먼저 읽으셨다면 네, 궁금한 거 혹은 뭐 이런 질문들 은효쌤께 물어보고 싶은 거 남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책을 아직 읽기 전이시라면 네, 그거에 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또 잘 전달해가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인터뷰 얘기들 좀 들었는데 마리나 얘기도 들었는데 다른 그 인터뷰들 얘기를 안 하면 좀 네.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어땠는지 조금씩 이렇게 뭐 후기 비슷하게 들려주면 후기 좋을 것 비슷하게.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억나는 뭐 마리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더 뭔가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렇고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좀 더 기억에 남더라 하는 게 있으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민혁군 할 때도 김민혁군 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거기 나오지만 이제 아이들과 굉장히 드라마를 만들어 갔잖아요. 맞아요. 난민을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 했는데 이제 패소를 해서 다시 재심을 해봤자 성사될 확률이 거의 희박해서 맞아요. 0.1%였는데 그게 이제 난민 심사에서 다시 승소를 얻어냈잖아요.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승소한 날, 네, 그 어른이 관계자가 이제 난민 지위도 인정받았으니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두드려줬다. 거기까지 들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 화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맞아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또 열심히 살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정말 아까 어떤 분이 찔렸다 했는데 저도 찔렸거든요. 맞아. 맞아. 그 말이 우리는 단지 덕담이고 맞아요. 격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는 사람 입장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친구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또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까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자기 발언을 하게 된 그 당당함이 너무 멋있었어요. 통쾌했어요. 저는 통쾌하고 통쾌하더라고요. 멋있고 기성세대에게 날리는 일침. 딱 한 방 맞은 것 네. 같아요. 그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기성세대지만 맞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불편해야 정말 배우고 맞아요. 예, 고정관념도 깨지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페버도 그렇고요. 카림하고 달리아도 그렇고요. 저는 미등록 이주 아동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 전에 자료집을 읽을 때는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도와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막 만나보니까 굉장히 좀 존경심이 들었던 부분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내가 불편한 걸 또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지 말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좋아진다라는 자기의 정리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네. 그 모습 네,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었고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난 이런 게 불편해요. 라고 그렇게 정리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어른들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정리된 생각, 자기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멋있다. 네, 멋있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정리된 생각과 언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또 시를 쓰는 그 이주아동 달리아
달리아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그 에피소드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떤 거요? 그냥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것도 역시나 고정관념. 저의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미중록 이주야동이 한글로 시를 써. 그게 그런 게 좀 깨지면서 네. 그 에피소드 진짜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백석 시인을 좋아하고 그거 깜짝 놀랐어요. 예, 서건정 선생님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세요. 이렇게 음. 국어를 잘하고 맞아요. 한국 문학을 사랑하고 그런 역사를 좋아하는 아동들인데 여기서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지위가 불안정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외모는 이제 이렇게 히잡 쓰고 정말 내가 길에서 봤으면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그냥 맞아요. 타인처럼 느껴졌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시를 직접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좀 보여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나중에 보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한국어 안다고 다 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인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시쓸 엄두를 못 냈는데 정말 시를 쓴다는 맞아요. 것이 놀라웠고 같이 왜 못 살지? 이렇게 우리랑 맞아요. 다를 바 없는데 맞아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 저는 시 창작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시창작 교실. 그런 네. 교실을 같이 해보고 맞아요.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달리아가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시를 썼지? 네. 도대체 내 선입견은 지금 깨지지 않았다. 들려다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낭독 한번 윤희쌤 부탁을 드려요. 네, 보려고 그래서 합니다. 네. 달리아가 이제 시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낭독을 해볼게요. 음악은 안 깔리나요? 제가 허밍으로. 네.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하늘, 달리아. 푸르게 치장한 오늘. 그들이 나만큼이나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햇볕에 알맞게 뜬 구름이, 적당한 온기에 알맞게 부는 바람이, 흐르는 공기 속에 담긴 내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작게 보이는 저 별들, 바삐 움직이는 나의 행성들, 모두가 무사히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엔 숨어 있을게요. 조그마한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잠시 기다릴게요. 언제든 그 마음 전할 수 있게. 네. 네. 언제든 그 마음 전할 수 있게라고 끝나는 네. 달리아가 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떠세요? 시였고요. 같은 시인의 입장에서 네. 달리아 시인님의 네. 이 시를 감상 네. 소감을. 좋죠. 네네네. 이건 그냥 네. 뭐랄까 우열을 가리고 이런 네. 문제의 시라고 생각 들진 않고 네. 이건 그냥 마음으로 확 느끼게 하는 시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게 마침 이 앞에 그 인터뷰이들의 육성 같은 글들이 쭉 나오고 중간에 시가 두 편이 딱 들어가니까 네. 이건 단순히 그냥 달리아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주 아동들의 어떤 심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에 모두가 무사히 오늘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이제 식구가 있는데 네. 그냥 다른 사람이 썼으면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그쵸. 달리아가 이렇게 썼을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맞아요.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서 내 삶이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마 나오잖아요. 책 안에도 그런 불안이나 공포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도 네. 하고 마치 범죄를 저지른 건 없는 거, 내가 죄를 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한테 그쵸. 죄가 있다고 묻는 것 같고. 압박감이 이제 조여오고 그쵸.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이 음. 조여오고 그리고 저는 달리아가 이제 그 떡볶이 같은 거 먹고 친구들 다 계좌이체 할 때 맞아요. 자기 헌금 내는 맞아요. 이야기 하는 거는 맞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통이거든요. 이거를 남들은 고통이라고 말하기 전에 모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소신이 있어서 마치 핸드폰 안 쓰듯이 나는 통장 폰뱅킹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누가 물어볼까봐 너 왜 계좌 없어? 너 왜 폰뱅킹 안 해? 묻기 전에 예,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하면서 그 매 순간순간 맞아요. 조여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 간단하게 뭐 호프집에서 맞아요. 치맥 한잔 하고 이러는데 못 가는 거죠. 왜냐 신분증 검사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는 데만 간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 이것이 신분증 없다라는 것이 정말 많은 맞아요.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구나라는 그쵸. 거 느꼈어요. 보통 저희는 그런 경험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내가 못하죠. 신분 없음을 경험한 게 없으니까 네. 못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조차도 상이 안 그려지죠. 상이 안 그려지는데 네. 정말 아 그런 거구나. 신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떡볶이를 먹고 그렇게 못하는 거고 네. 치맥을 먹고 싶은데 못하는 거고 그게 되게 네.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구나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코로나19 이제 뭐 그런 시국이니까 지금이 네. 근데 이제 그거 체킹할 때 QR 체크인 QR 체크인하고 이럴 때 그거 못하고 이게 또 한 번 띵이었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막 백신도 맞고 혜택도 받고 의료적으로 복지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의식이 안 될 정도로 공기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니까요. 것들이 다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못 살 것 같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령으로 살아온 거나 다름없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라고 이제 마리나가 이야기하잖아요. 죄 지은 것도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카림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 말이 정말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아프게 와닿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 달리아의 적당한 햇빛을 원하고 네. 적당한 막 온기와 이런 것들이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게 필요한 이런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19절도 확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 얘기 같이 나눠주시고 계신데 네. 조은하님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네. 얘기 남겨주셨고 네 저도 이 책 통해서 편견을 깰 수 있는 책이라서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백석 시인을 얘기할 때는 이 친구 찐이다 습니다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당연한 걸 당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또 얘기 전해주셨고요. 제 거 채팅창에는 인권이 채팅창이 보이질 않아요. 네. 아마 그쪽에 접속해서 네.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은유쌤 보이시면 좀 되게 고마우신 귀인 같은 분이 온 동네에 선물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런. 네. 일단 도서관에 신청부터 해주실래요? 네네네. 온 동네 네. 몇 분 계실까요? 온 동네. 선물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냈을 때도 그랬고 이 책도 그렇고 이걸 이제 알고 나면 마음이 이제 막 맞아요. 묵직하고 맞아요. 슬프고 많은 감정들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럼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저는 책 한 권만 사주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읽고 또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야 미등록 이주 아동이 이렇대 해서 저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알면 뭐해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야 진짜 보이고 아는 것도 실천이고 행동이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이주 아동들도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도 국가인권위에서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네, 여기 생각 들어요. 근데 배우신 분들 도서관에 신청했어요. 당연히 완료했습니다. 도서관 신청은 기본으로 기본으로 하고 네. 어쨌든 인권위도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이걸 책으로 묶으라고 생각하신 건 아마도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책으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누군가 뭐 읽는다고 하면 그 읽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그쵸. 관심을 가질 것이다. 아마 고민하고 그걸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쵸. 다 웅성웅성 하면서 우리 여성 인권도 그렇게 맞아요. 지금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도 2만 명 이제 정도 되는데 2만 명 뭐 이게 아니라 이거 인간의 삶은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삶에 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처럼 그 2만 명도 다 2만 개의 서사가 있을 거라고요. 사연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이제 그 고통과 또 꿈과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질 수 있게 이 역할이 이 책이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 목소리를 듣고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오늘 같이 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보니까 이미 그 이제 실천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늘 아는 것도 실천이라는 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위로되는 말씀입니다라고 책방 심다라고 하는 곳에 책방 지기님이 남아주신 것 같아요. 순천에 있는 아주 좋은 책방입니다. 아, 네. 방문해 그러면 주세요. 다시 한번 순천에 있는 책방 심다. 네, 아주 올여름 좋은 휴가는 책방입니다. 순천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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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들이 또 저희가 책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뭔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주 아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책방의 어려움도 얘기해야 됩니다. 책방들도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이주 아동이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별로 그냥 외국인이네 이러고 맞아요. 지나쳤을 텐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국가폭력 피해자분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이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다녀오신 어르신들 인터뷰하고 나니까 지하철 같은 데서나 길에서 어르신들 보면은 맞아요. 저분들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저분도 혹시 6.25 전쟁 겪고 막 이러면서 간첩으로 맞아요. 오해받으셨을 맞아요.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자녀가 있으신 분은 그 반아이 중에 이주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웃에 누가 이사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힘이 되잖아요. 이런 맞아요. 책이. 맞아요. 그또 약간 그렇게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보고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이러면 그 안을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게 그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사실은 그거를 하는 것도 실전의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겉보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안에는 무슨 서사가 있을까, 무슨 그쵸. 이야기가 있을까, 네. 이걸 관심 갖고 보는 것도 네,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시작되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큰 변화죠.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존중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은유 작가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부터 너무 충격받아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도 읽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자포자기한 민우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네.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네. 해주셨고, 네. 2만 개의 서사와 사연이라니 누군가의 삶을 납작하게 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귀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윤아나님은 인권위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책을 읽으면서 마리나가 이야기한 무기력함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력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겠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마리나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저는 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네. 이주 아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선주민 아동이지만 맞아요. 약자들, 빈곤계층에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 누군가가 자기 대신 목소리를 뭐 내줄 수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인화 선생님을 이제 인터뷰한 이유도 그 자료집에서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 아이를 이제 이혼하시고 아이만 데리고 한국에 오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방에 놔두고
요강이랑 뭐 먹을 거 음료수 과자 이런 거 놔두고 문 잠가놓고 잠가놓고 위험하니까 공장에 일하러 갔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이 아이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남매가 부모 다 일하러 나가고 사고로 근데 불타서 화재로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90년에 있었나? 그래서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이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을 봤을 때 이게 비단 이주아동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확장해서 읽혔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좀 어른들이 찾아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그쵸.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부모를 골라서 맞아요.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그 의료, 맞아요. 먹는 거, 배우는 거, 사는 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사회가 전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 사는 건데요. 뭐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네. 왜 사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살았는데라는 게 그런 맥락도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정말로 그냥 미등록 이주아동뿐만 아니라 있지만 없는 아이들 굉장히 많다. 네. 뭐 빈곤 가정이나 뭐 이런 그렇죠. 네.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냥 이주아동의 이야기인데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인데 자연히 이 빈곤 가정의 아이들로 뭔가 좀 나아가기도 하고 생각이 나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은유쌤 어쨌든 다른 책들도 보면 네. 분명히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보이고 교차해서 그쵸. 나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개인의 불행은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렇죠.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눈을 뜨게 되면 다른 고통과 아픔, 삶의 사연들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아이의 삶에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삶의 문제들에도 눈뜰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또 해결이 좀 된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참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얘기도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아주 시작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건강보험 없어서 옆집 아이 이름으로 치과 진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고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주아동뿐 아니라 많은 비가시화된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이런 경험 선생님 혹시 없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정말 있었나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릴 때 네. 다른 사람 이 왜? 건강증 가져와서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제 이거 보니까 불쑥 떠올랐고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당해본 적 없고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걸 안 당해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 생각해보면 나도 언젠가 혹은 과거에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한 개인한테 일어난 일은 시차를 두고 누군가에게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일 없었어 라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회를 좋게 바꿔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망이 다져지면 내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될 수 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 아이들을 계기로 우리가 좀 뭔가 다져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여기 인권위 채팅창에 하늘바라기라 님이 유치원 다녀온 큰아이가 홀로 알사탕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 아픈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한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책을 음, 읽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 담겨 있는 9명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걸 그냥 9명의 이야기네라고만 넘겨버리면 음. 그냥 흘러가는 거가 될 텐데 네. 이렇게 그걸 읽고 나도 나도. 그런 적 있었지라고 그걸 내 경험으로 이렇게 안고 네.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는 게 되게 귀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음. 그 얘기 아까 저희가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다, 혹은 음. 뭔가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책 나올 때 막바지에 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네. 이행 조치로 네, 법무부가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네. 간단히 나오기도 하는데요. 뒤에 책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지점도 더 있다라고 네. 적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말씀 조금 덧붙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4월에 이제 조건부 구제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책에는 못 썼는데 마리나가 그래서 구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15년 이상 살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돼가지고 마리나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맞아요. 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그 소식. 네. 네, 그래서 너무 기쁘죠. 마치 이 책 때문에 된 것 같아요. 행운의 부적이었던 걸로. 예, 그래서 마리나의 경우는 너무 좋은데, 근데 또 좀 뭐라 그럴까, 좀 줄려면 확 해주지. 1년마다 가서 다시 갱신해야 돼요. 내가 여기 체류 자격이 있다라는 맞아요. 걸 증명을 예, 계속 해야 돼요. 그거 너무 째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제. 네, 그냥 승인해주면 해주지. 네,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뭔가 작은 출발이 그쵸. 이루어졌고,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걸 다 충족하는 아이가 많지 많지가 않은 않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은 있는데 있지만 없는 법인가? 뭐지?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대상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지위를 가질 수 있게, 체류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 좀 실질적인 법이 만들어졌으면 맞아요. 좋겠다. 맞아요. 이 책 읽는 분들이 많아지면 법무부가 압박을 받아서 그래 네. 이제 다인종 국가 시대가 됐어. 네. 이민 정책 실질적인 이민 정책과 행정이 마련이 되는 게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늘 이주민들을 그 단속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 바꿔야 돼요. 이제 맞아요. 그건 너무 구시대의 요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같이 살 것인가로 관점이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죠. 예, 우리나라에 이제 인구도 줄고 있는데 맞아요. 여기 서건정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이렇게 한국어로 시도 짓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우리 공교육 다 시킨 아이들을 왜 추방하려고 하냐. 맞아요. 네. 여기 카림이랑 달리아가 졸업하니까 학교 문 닫아버렸잖아요. 폐교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인식의 전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사전에 저희가 그 독자분들한테 질문 받았는데 그 중에 제로웨이스트님이 남겨주셨어요. 각 지역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출산 지원금 장려 정책 말고 다문화 가정이나 타국에서 이주해 오신 뭐 분들을 위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시면서 작가님 의견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그 질문에 답이 되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더는 추방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못 살아 이렇게 근거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분들이 이주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살면서 기여하고 있는 그 책에 나오는데 그런 게 많으니까 저는 그 이탁권 변호사님이랑 서건정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시혜적인 차원으로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10년, 20년씩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 제가 정말 무릎을 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늘 시혜적인 차원에서 한국에서 일자리 제공해주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경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굴러가질 않아요.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그 미등록 신분이라는 자기의 불리한 지위 때문에 월급도 되게 조금 받으면서 맞아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이제 인건비가 적게 책정돼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또 싸게 구입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삶과 연루가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싸게 샀다. 그럼 누군가가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하고 분리될 수 없는 네, 존재들이라는 거를 좀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맞아요. 연결되어 네. 있는 네. 문제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그쵸? 지켜보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정책적인 얘기를 저희가 했으니까 이게 어쨌든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정책이 마련되려고 하면 정치 하시는 분들이 네,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또 대선이 이제 어쨌든 뭐 이건 뭘 다 떠나서 뭐 정당인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이럴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또 그게 체계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막 일일이 가서 이러고 맞아요. 떠드는 일일이 얘기할 것보다 수 없죠. 이 책 보세요 라고 하면 네. 저희가 82년생 김지영 네. 그 책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네. 이 잊지마 없는 아이들도 네. 제 2의 82년생 김지영이 되는 걸 꿈꾸면서 불쏘시개가 되는. 네, 불쏘시가 되는 걸 네. 네. 꿈꿔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아까 독자 사전 질문 좀 받았다고 했는데 네, 뭐 한두 개 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출판 편집자가 꿈인데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네, 책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요. 은유 작가님 의견이 궁금해요. 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승전. 네, 네. 왜냐하면 잊지만 없는 아이들 북토크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공부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냐면 또래의 이야기니까 더 많은 것들이 와닿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민혁군 친구들이 같이 이제 친구를 위해서 싸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혁군이 친구한테 너 왜 나를 맞아요. 도와줘? 이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네가 이제 이란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라는 대사는 맞아요. 되게 문학적이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네. 타인의 고통에 감흥하고 맞아요. 이러는 정말 감수성 훈련이 되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 우리 아이 막 공부 잘해서 내 목만 막 지키고 이런 아이로 키워내고 싶은 부모는 사실 없잖아요. 더불어 잘 살아가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야 내 아픔도 위로받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책뿐만 아니라 저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아이들의 그 목소리, 삶의 사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을 보는 게 맞아요. 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식을 막 외우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같이 살아갈 아이들의 목소리 듣는 것도 정말 필요한 공부. 네, 중요한 시민 교육이고 인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저는 이거 받고 어떤 생각했냐면 네. 은유 쌤이랑 같이 은유 작가님 책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편집자 꾸미라고 하시니까. 저 무슨 책이요?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믿고 읽는 은유니까 그때까지도 글을 놓지 않고 쓰신다면 네, 뱁새님이거든요. 나중에 출판 편집자가 되셔가지고 네. 제가 그때 그 뱁새입니다. 네. 출간 제안서가 오는 겁니까? 그럼 하셔야죠. 그런가요? 네, 그런 저를 또 벌떡 일어나게 하는 제안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책은 해야 돼. 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이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알림을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가지고 같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라고 하는 책들도 꽤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불쑥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54분, 54분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질문, 현장 질문. 네, 현장 질문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인권 시민 교육이 필수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셨고,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꼭 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도 하셨고,
김현시님 오늘 표지랑 컬러 맞춰서 옷 입으셨나봐요. 상콤해요라고 했는데. 아니 왜 그대가 상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은 제가 아닌데 왜 제가 주인공인 네, 걸로. 네. 저희가 눈치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둘이서 네.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민트로 이렇게 맞췄고요. 네, 어디 특별히 또 이 옷은 문희 작가님이 세일하는 뇌물 공여죄. 네, 네, 우리 민초단입니다 오늘. 네 오늘 민초단이고요. 네 잊지 마시고 네 민초단에 합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짜 시민교육 필수예요. 정말 그런 맞아요. 거고요. 우리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음.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서로를 존중해주고 맞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다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필수. 맞아요. 네. 요즘에 진짜 더 또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쇼커 때문에 네. 쇼커 때문에 또 그런 머리가 기르신 거 보니 팸이 아니신 거니까. 제가 대세가 쇼커인데 제가 약간 코로나의 어떤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자 머리를 안 자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네 하나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 것 같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삶을 뒤흔드는 타자와의 만남의 활동가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내어놓았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목에 관한 거 간단하게 한번 뭐 이건 딱 제목이요? 너무 있지만 없는 아이들. 알겠는데 어떻게 뭐 붙이실지? 이거 이제 뭐 미등록이죠. 아동을 지칭하는 여러 뭐 유령 인간, 그림자 아이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신문에서 이제 기획 시리즈 제목으로 네. 했던 건데요. 딱 이게 이 아이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함축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없는 아이들이라는 없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 하지 말자 그랬었어요. 왜냐면 없는 아이들로 끝나니까 진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없지만 있는 아이들, 체류 자격이 없지만 있는 아이들로 제목을 또 바꿔봤었어요. 없지만 있는 아이들. 근데 제목을 안 치니까 진짜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돌아왔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아이들의 처지와 현실을 담은 것으로 만들었고요. 제목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목이 정말 딱 보면 머릿속에 떠올라. 그게 그림이 확 그려져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뭐 다 있지만 없는 존재가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성폭력 피해 여성 인터뷰했을 때 한 여성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피해 여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성폭력 사건 같은 게 나오면은 뭐 성폭력 있었대 그 여자 이제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남 얘기처럼 이제 그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그분도 있지만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난 있는데 난 아닌 척하고 있는 게 너무 싫었다. 모욕감도 느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서 내가 피해 여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생각이 났어요. 이 책 작업하면서. 그래서 우린 누구나 있지만 없는 존재가 맞아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존재를 잘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섞여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잊히지만 네. 잊힘 없는 아이들. 잊히지만 잊힘이 없는 아이들 이렇게 시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진짜 저희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책 얘기 나누는 것도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뭔가 관심을 갖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서 또 토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목 지금 너무 좋고 강렬합니다라고. 네, 제목 좋다는 이야기. 김진희님 마스크에 쓴 시 8 김선우. 네, 김선우 시인의 아마 최근에 시집이 나왔는데 그 시집에 이 마스크에 쓴 시라고 하는 연작이 쭉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구절 하나 내가 아프면 당신이 아프다. 내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이 이준용 이야기와 좀 맥이 닿는다고 김진희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대화를 벌써 1시간 정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계속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 한 절반 한 것 같은데 이제 끝났지만 계속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희의 토크는 끝나고 있지만 또 이 잊지만 없는 아이들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쭉 가져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뭐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살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계획은 앞으로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많은 독자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의 어떤 씨앗, 물꼬를 트는 기분으로 좀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이 대화를 이어주는 되게 중요한 좋은 매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나의 어쩌면 잊지만 몰랐던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계획은 이 책을 가지고 네, 많은 독자분을 만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이 귀한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유튜브 켜놓고 1시간 있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감사드려요.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쓸쓸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둘이 한 것 같지 않고 지금 네.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정말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은희 선생님, 김현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씨앗을 퍼뜨리며 살아갈게요. 네. 좋은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저희가 아까 민초단 얘기했는데 이제는 씨앗을 퍼뜨리는 네. 잊지만 없는 아이들 씨앗을 퍼뜨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알라디너 TV와 또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창비가 같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세 개의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두루 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잊지만 없는 아이들 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셨습니다. 네.